김경률, 장해찬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걸 보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 마치 대리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의 경로한 김경률 왜 얘기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당의 요청, 선관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후보들의 입도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슬아슬한 수준을 넘어서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폭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부에서 나올 정도. 지금 현재 당권 경쟁 공방의 방향은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때리기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오늘 새롭게 불거진 내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률 의원을 금감위원으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저한테 색깔론을 씌우는 쪽에서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그런 논리들이 자승자박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아마 원희룡 후보가 발표하거나 이럴 때다 배석도 해주고 그랬을걸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덮어씌우기 내지는 색깔을 씌우기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SNS의 공방전 시간 흐름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새벽 6시에 사천 의혹, 여론조사팀 김경률 추천, 셋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해라.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린다. 아마 30여 년 전에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장 시절에 했던 옳지 못한 행동을 바로 맞받아쳤던 한동훈 후보인데 그러면 거짓말 등통을 하면 사퇴할 거냐. 오늘 꽤 SNS 전쟁이 거칠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해라. 특히 이 부분. 그 가운데 오늘 핵심으로 떠오른 내용은 바로 김경률 추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한동훈 후보의 추천을 받아서 금감원장에 갈 뻔했는지를.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제가 한편으로 당사자이니까요.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저를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다르게 이게 정권 초기의 일이 아니라 1년쯤 된 일인데요. 당시 시점에서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더더욱 저를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혹은 금감원장의 어떤 교체를 염두에 둔 인사 관련 발언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위치도 그리고 사실관계로도 맞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금감원장에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전 대표에 직접 추천했냐. 시점부터 틀리다. 정권 초기가 한 1년 전, 정확히는 저한테 작년 4월쯤이라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언급했어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있을 때였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가 직접 추천한다? 사실 무근이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우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원 후보를 잘 아는데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원 후보가 이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의 금감원장 추천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자, 일단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참여연대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특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참여연대를 탈퇴를 해서 조국 흑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굉장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까지 가서 함께 밥도 먹고 또 교류를 했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이 김경률 이 전 비대위원은 인사풀의 한 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구성에 성립에 영향을 미쳤고 또 본인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한동훈 후보가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추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원희룡 후보한테 묻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왜냐?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미 이 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예. 그 인사풀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걸 임명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본인의 검찰의 아주 직속 후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직접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고 지금도 금감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왜냐?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계의 어떤 금융권의 검찰의 역할 이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복현 원장을 임명할 때도 금융개혁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마 초점을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한다? 아니 원희룡 후보도 지금 인수위에 있었잖아요. 정책본부장을 했잖아요. 그럼 뻔히 그 사정을 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마치 김경률 의원이 지금 뭐 마리 앙뚜아네트다 이 발언을 해서 지금 여권 지지자들한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한동훈 후보가 추천했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이 김경률 위원이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예. 이 정부 출범에 관여한 분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거를 의혹이라고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친하다면 한동훈 후보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 친했지. 갑자기 이제 와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입김 불어넣은 것도 한동훈 후보. 팩트도 틀리지만 그 의도도 불순하다. 서영주 대변인 요즘 뭐 맥을 잘 짚는다고 소문이 나셨던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정권 초기에 금감원장에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라고 원희룡 후보 쪽 얘기한 그 의도와 그 왜 이 시점이냐. 그리고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세로 전환한 그 맥락을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현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 설사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뭐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핵심 인력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소통용으로도 불렀고요. 그러면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자체는 정권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와도 아주 그냥 그 소통을 자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풀에서 금감위원장으로 그 금감원장으로 추천이 됐다. 이 부분의 공격 포인트는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예.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던 얼치기 좌파가 둘러싸여서 한동훈 그 후보 주위에 있다라는 말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진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색깔론을 덮어씌우기에는 딱 적합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저런 좀 색깔론으로 보수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보 좌파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하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대표는 안 된다라는 걸 누군가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연관지어서 하는 건데 그냥 사실 자체는 추천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야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색깔론으로서 한번 이 보수층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그 선거의 전략인데요. 통할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따지고 보면 금감원장 추천이 누구일까 그게 더 이제 더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여기다 조금만 하나 더 보태면 예. 지금 사천욱 그다음에 여론조사팀 김경률 추천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든 게 보면 답이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던진 물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공격이 조금 약하다. 네, 그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경률 위원이 저한테 한 얘기는 금감원장 추천한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을 날 추천한 거다. 그것도 지난 4월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률 위원의 목소리 하나 더 있는데요. 팩트도 다르고 왜 이런 거를 본인한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후보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수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당내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제가 상당한 정도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개인적인 이런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예. 있지도 않은 사실들
과거 맨 처음에 있었던 김경률, 진중권 등의 잠그룹설이라든가 사실 그거 있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확실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었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김경률에 대한 금감원장 후보 추천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당해본 적은 없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마음도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돈도 주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대선 당시 뭐 이런 한동훈 후보, 뭐 과거에는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원희룡 후보 꽤 많이 도와줬는데 왜 이제 와서 택도 없는 금감원장설 의혹 제기냐? 뒤통수 맞았다고 하네요. 네.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상당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원희룡 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한동훈 후보를 꺾어야 되는 경쟁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동훈 후보와 이 당심과 분리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선거 전략상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여사를 이 총선 전에 공격을 해서 부적절한 비유를 해서 이 당심을 흔들어 놓았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공격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가려고 했던 당심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의도한 대로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희룡 의원 하면 후보하면 뭐 학력고사 전국 수석, 그 사법시험도 수석한 이 공부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거 보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한 그 감정과는 좀 너무 동떨어진 이 내부 분열, 내부 분란을 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신뢰 저버리고 거짓말 반복한다. 이현정 의원님. 뭐 알려지기로는 이걸 두고 그 김경률 금감원장 의혹 제기가 맞다면 서로 지금 사실 무근이면 사퇴하겠다.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문제의 어떤 이 제기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것인데 또 그걸 놓고 이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 앞으로 원희룡 후보도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이제 누구 도움을 받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본인이 나갈 때 진중권 당시 교수한테 내려와서 직접 자기 인터뷰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서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는 얼치기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치기 좌파하고 왜 인터뷰하셨습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 김경률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정권의 어떤 교체할 때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과 어떤 객관적인 비판으로 인해서 꽤 기여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또 도와줬고 또 도움을 받았고. 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이 보수 여당에 어떤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이잖아요. 아니 저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도에 계시면 다른 분들 하는 분들이 여당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면 이제 불리하니까 당신 좌파네? 얼치기 좌파야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원희룡 후보 본인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뭔가 이 보수 여당 내에서 굉장히 혁신파로 통한 분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어떤 자해적인 저는 공격이 정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이제요 앞으로는 이 정말 여당 안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뭐 전화 통화한 거 다 까버리고 옛날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무슨 뭐 내용까지도 다 공격해버리고 사람을 못 믿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죠.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함께하겠습니까? 예.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진짜요. 이거는 닭이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떠나서 정말 앞으로 정치를 그만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모습만 보이니까 제가 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어요?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는 본인을 금감원장에 추천한 건 정권 초기 때 아니고 작년 4월이었고 실제로 그 추천의 주체도 한동훈 후보의 입김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다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의 추천설에 대해서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서 한동훈 후보 본인 말 이거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사퇴하겠다고 했더니 속보 자막을 다시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거짓말 드러나면 본인도 물러나겠다 했더니 의혹을 제기한 쪽인 원희룡 후보도 저도 제 말에 책임지겠다. 아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진중권 전 교수도 김경률 전 위원장과
사실 최근 친윤들에 의해서 꽤 많이 공격거리가 됐는데 진중권 교수가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었죠. 김건희 여사가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그게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이른바 친윤이다. 글쎄요. 지금 진중권, 김경률 두 사람에 대한 공세, 친윤의 공세 혹은 원희룡 후보의 의혹 제기 이게 좀 꽤 거센 것 같아요. 그렇죠. 꽤 거세고 아마 당 안에서는 소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격을 이어갈 겁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때늦은 색깔론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비대위원으로 같이 활동할 때만 해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또 고충을 토로한 것이 여러 당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인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좌파다, 뭐다 이러면서 낙인 찍듯이 공격을 해왔던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는 얼치기 좌파들이 있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소 사실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더라도 이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본인으로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발주자한테는 또 네거티브가 필수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발주자를 또 따라잡기 위해서는 날선 공세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원희룡 전 장관 캠프에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결단을 못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공개한 내용은 그거와는 다르죠. 사과 의형이 있었는데 본인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속내를 저희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크고 몰랐다. 그 주변이 바로 친윤 사람들 아니냐 이런 걸 겁니다.